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학생부 종합전 서류 평가 방식과 내신, 70% 컷과 50% 컷, 그 내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 문의는 더보기 하단에 있는 권현 입학상과 아카데미 전화 유선 번호를 활용하셔서 상담은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갈게요. 화면 공유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더 교과 그 입결과 정시 입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동국대학교 지금 본교 세부평가 항목 학업 역량은 학업의 주도성, 학습의 주도성과 기초학업 역량이죠. 수업 참여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회로 주도적 활동 참여 과정 및 노력,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 평가 방법, 기본적인 학습 수학 역량 평가, 교과 성적 세부 능력, 세부 능력 중요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한 정성 평가.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교과 성적 플러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한 정성 평가가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대, 건국대학교와는 다른 점이에요. 세특을 어떻게 또 운영을 잘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걸 정량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성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작년에 이런 기준을 뽑았다는 거예요. 작년 걸 보면 올해도 보이죠. 그 다음에 수업 참여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주도적 활동 참여 및 내용 연계성, 학년별 최소 2권 이상의 독서 권장, 전공 적합성을 볼게요.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내가 그 전공에 관심이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전공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발제와 의문과 답을 찾아가지 않는다?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혹은 동아리를 통해서 혹은 자율활동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평가서 의미는 제한적 교육 항목을 극복한 전공 관련 제한적 교육 항목.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가 자사고고, 특목고고, IB 과정이 운영이 되고 이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내가 내 상황에서 그렇죠? 교육 환경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안 들어오고 이건 그냥 뻔한 얘기야. 자사고 애들, 특목고 애들이 붙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평가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뽑았고 앞으로도 뽑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강의들이 떠도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들어가서 저도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냈고 자기 해석이거든요. 근데 전 해석이 아니라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그냥 자사고 특목고니까 많이 갔지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결국은 그 프로세스 사고력 갖고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맞질 않아요. 그냥 수능을 하시는 게 낫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대학을 간 것보다도 특목고 자사고의 프로세스를 잘 활용한 거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내신이 일반고보다 불리할 걸 알면서도 그 프로세스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본인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아이들은 지금 내 아이는 채택사항 뭐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거 창제활동 뭐 하나 들어가는 거. 앞으로 생계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편의 부모들은 일부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그렇게 뭐 발을 동동 구르던 말던 그냥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참 선생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유감입니다. 자, 결국은 방향성이 중요하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내 아이의 내신이 좀 부족해도 이 아이의 다른 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그거를 서로 성장시켜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평가 방향을 보겠습니다. 전공 역량과 관련된 고교 교과의 성취도 파악 및 과목 이수 노력. 교과 성적 세부 능력 특기사항, 정성평가 마찬가지예요. 교과 능력과 이 세 특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로 선택과 심화 선택 과목의 콜라보가 중요해요. 위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전공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충실한 참여, 학교 내에서 관심 분야 탐구 노력 및 경험, 동아리, 진로활동, 자동봉진. 고교학점자가 됐더니 자동봉진이 사라졌다? 천만의 말씀. 고교학점자가 돼서 자동봉진과 엮여야 돼요. 이것이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에 대한 것이 자동봉진하고 엮여야 됩니다. 절대 자동봉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제 수용 및 발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전공 관심도 표현. 남들이 어떻게 말하던 내 아이한테 맞는 게 뭔가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요. 내 아이한테 맞는 게 수능이라면 수능에 올인하십시오. 내 아이한테 맞는 게 지금의 교과 전형이라면 교과 전형에 올인하십시오. 내 아이한테 맞는 게 지금의 종합 전형이라면 종합 전형에 올인하시고, 내가 지금 저학년 학부모인데 그냥 그때 돼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면 지금 제가 앞으로 예견해서 바뀔 입시에 대한 정책, 그 정책과 입시에 관련돼서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플랜을 짜서 준비를 시키십시오.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아이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준비는 급작스럽게 고2 때 투입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학교 3학년 프로세스가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순간에는 이미 전략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종합전형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남의 포트폴리오, 남의 로드맵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걸 좀 보고 이렇게 얘가 했다거나 이렇게 조금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부모고, 내 부모가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아이에 투사되는 그 어떤 부모의 생각에 정말 그것이 아이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미래 장래 희망이 중요한데, 이미 아이가 지금 이걸 알아서 할 수는 없죠. 그때 이미 늦으니까. 부모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주관을 갖고 아무리 돼지 엄마가 아무리 뭐를 어딜 잘 보냈다는 사람이 보냈다고 해도 그건 자기 아이를 보낸 거지 여러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입시는 여러 케이스를 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케이스를 했던 그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그 많은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듣고 많이 정보를 취합하시고 그때부터 하나씩 버리십시오. 이게 내 아이한테 맞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겁니다. 그거 선택해서 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줏대와 용기와 에너지와 열정이 중요합니다. 역할의 주도성, 협업, 소통 능력, 교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및 주어진 책임의식 및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냐. 평가 방향이 중요해요. 이것이 대로 동국대 관점에서 내 생계부가 이렇게 맞춰져 있냐. 물론 생계부가 6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 기획부터 생계부가 성장되고 마무리되는 그 과정까지 생계부 대체 서식이 검정고시나 해고 국제학교 학생들이 마련되고 성장되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6개의 대학의 조합에 이것이 다 한 꼭지 두 꼭지에 대한 그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학교가 이 체제와 맞지 않고, 더 중요한 우리 학교가 시골 학교고 뭐가 없는 학교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내 전공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어떤 발버림을 치고 어떤 노력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로 노력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잘 보여줘야 돼요. 생계부 대체서식과 생활기록부 안에.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내활동 참여의 성실성 및 적극성이 파악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 및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파악돼야 되고, 교내 생활에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돼야 되고,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 비주요 교과에 대한 태도,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해요. 비주요 교과에 대한 태도를 본대요. 재밌죠? 동국대학교. 체육이 나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술이 나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태도를 보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동국대학교는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30에 전공 적합성 70에 인성 사회성
20 그래서 비교과 70에 학업 30입니다. 학업에 대한 내용, 비교과, 평가 요소, 방향, 그다음에 인성 방향 다 말씀을 동국대학교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서류 평가 요소 기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내 생계부를 들여다보시고 지금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기준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현돼서 생계부에서 이것이 세특이나 자율활동이나 자동봉진이나 비교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구현이 됐냐 여기에 주안점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다면 또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이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안 되면 세미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에서 어떤 주제와 어떤 것을 이번 발제로 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 내성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시각들이 갖춰지고 길러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볼까요? 면접평가 동국대학교 자 두드림 전형 그다음 소프트웨어 전형도 있죠. 소프트웨어 전형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T 특기자 전형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선 학업이 이 특기자 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 전형 위에 분류가 되는 그런 전형인데 학업이 25%, 전공 적합성이 더 들어가죠. 근데 아예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전형이나 IT 전형 같은 특기자 전형으로 가면 학업 역량보다 전공 적합성, 실기, 실적 우수자 실기에 대한 실적이 더 갖춰져 있냐 이걸 보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물론 이제 막 4등급도 숙대를 가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보여드렸고 3등급도 경희대를 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못 가고 종합전형으로 서류가 잘 그 학교에 맞는 평가 요소와 항목대로 잘 1, 2, 3학년, 2년, 3년 잘 됐을 때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그것도 안 돼. 내신은 정말 죽을 쓰네. 그럼 특기자 전형은 내신 거의 안 들어가요. 대신에 거기에 맞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번 시간에 동국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구나. 그 문창과 학생인데 그 학생은 예고 학생인데 문창과 근데 소설가가 되려고 동국대학교 사회학과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이 학생이 명지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 꿈을 위해서 쉽게 가지 않은 거죠. 명지대보다 동국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주관이 중요한데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도 거기서 보면 문학특기자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상을 타면 가는 게 다 정해져 있어. 내신 중요하지 않아요.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에 추계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국어와 영어 이 등급이 점수가 중요하고 또 최저 등급 수능이 들어가면서 실기가 붙는 이런 대학도 있어요. 다 다르죠. 뭐 추계가 좋냐, 명지대가 좋냐, 뭐 문창과에서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또 한예종은 또 달라요. 중앙대는 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지금 문창과나 영화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잠시 좀 배제하고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몇 개 이상 어떻게 타면 이거를 가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그쪽에만 함몰되어 있다 능력이 억지로 끌고 와서 아이 이거 안 맞는 옷을 입히지 말고 지금의 입시는 아이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혀라.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두드림 전형의 면접을 보겠습니다. 전형 취지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및 사회성 30%, 면접 문항 예시. 전형별 인재상은 어떤가 문제를 물어볼 때, 자, 무슨 활동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안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것을 묻는 문제예요. 남의 것을 따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 이걸 빨리 타이핑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르르 남이 좋다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죠. 앞으로의 세상은 합당한 나의 논리성, 나의 관점 주관에서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미 아이비리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절대 공부만 GPA 성적만 높다고 해서 절대 AP나 IB 점수만 높다고 해서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런 기준입니다. 자, 평가 항목, 전공 적합성 30%, 기초 학업 능력 및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무슨 동아리를 통해 전공 관련 기사들을 유학했는데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토론 시간에 발표했는데 세미나쇼, 우리가 진로 선택소, 발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가 무슨 의미였고 이걸 통해서 너는 뭘 했냐. 발전 가능성. 근데 이제 뭘 했냐 과정 속에서 나만의 것을 더 독창적으로 찾은 걸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학생들이 붙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목표에 대한 의지 및 열정, 진로 계획.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 불러다가 모셔다가 학원 가서 아니라 내가 발전한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안 하는 아이 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뭔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내가 누군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만의 탤런트가 뭔지를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지를 부모가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그 방향지를 선택의 폭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아이를 윽박 지른다? 무턱대고 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라? 자, 이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적이 상승됐다고 하면 이 아이한테는 어느 학원, 어느 선생, 그것도 있겠지만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삶의 목표가, 열정과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찾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만의 탤런트는 하나씩 있습니다.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성 및 사회성, 면접 태도,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용 능력. 무슨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떤 활동으로 진행했으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인성 관련 독서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이며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남들한테는 이 책이 하나도 중요한 책이 아닐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트렌드에 맞는 책,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언어의 책을 하나 얘기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진로에 내 고교 과정에 내 삶의 앞으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게 의미를 못 찾으면 그것은 다 소설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보겠어요? 자,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도 면접이 나와요.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게 뭔가. 그 다음에 기초학원 및 소프트웨어 전공분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는 과학 시간에 무엇을 제작했는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주의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뭐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의미, 어떤 과정, 너가 깨닫고 배운 것, 그것이 너의 진로와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너의 것을 얘기해라. 발전 가능성.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 목표에 대한 의지 및 열정. 뭐뭐가 되길 희망하는데 여러분들 꿈들이 다 있죠. 겉으로 직업 때문에 얻는 꿈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꿈. 행복하게 그걸 통해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꿈.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경쟁만 시키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서 찍는 건 가르쳐도 그리고 그걸 잘 찍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좋은 선생이라고 열광을 하죠. 인기가 있고. 그거 찍는 거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이 학생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조언해주는 그런 선생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 학생의 본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하나씩 둘씩 기술이 아닌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이 사회에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기술만 그렇게 수학 문제 한번 더 풀어서 간편하게 풀고 그것 때문에 1점 오르고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더 열광하죠. 하지만 세상은 바뀝니다. 기술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내 삶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 함께 나가고 그랬을 때 타인과 나의 것이 융합이 되면서 내 탤런트가 타인을 위해서 또 타인의 탤런트가 나에게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는 세상이 앞으로 열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이 맞는지를 생각하고 맞는
어떤 포지션에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는 옷은 이렇게 큰 게 필요한데 작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큰 옷이 필요 없는데 너무 큰 옷을 입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게 뭔가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만들기 시간에 직접 코딩을 했는데 무슨 역할로 만들어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면접, 공감, 의사소통, 수용 능력 중요합니다. 무슨 시간에 조별 활동을 하며 갈등이 발생했는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넌 생각하냐? 혹시 너한테 있진 않았냐?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칠 점이 있진 않았냐? 혹은 다른 학생과 나와 또 다른 바깥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있지 않겠니?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데 이런 바깥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의 문제는 바깥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또 이제 아마 제 강의를 진실로 필요성, 이 강의가 얼마나 학종에서 전곡을 찍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가치를 많이 느끼신 분들은 이제는 이 내신 보는 것보다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에 더 어떤 그 갈증이 해소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겠어요. 오늘도 전형 결과에서 내신을 보겠습니다. 자, 보죠. 동국대학교 2022년 두드림 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소프트웨어, 두드림 전형 종합 전형, 평균 평점 최저 보겠습니다. 국문학과 문해창작부가 평균이 2.8이고 최저가 3.39까지 들어갔어요. 영어영문학과가 동국대학교가 평균이 3.27이고 최저가 5.44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도 예고 학생이긴 했지만 5점대였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분명히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입결을 보면 물론 이 내신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신이 이렇지만 비교과를 이 종국대학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생기부에서 잘 구현이 돼야 돼요. 만들었는데 구현은 하나도 안 된다. 그건 빵점이고 이게 들어가서 누구나 봤을 때 쉽게 7살짜리 아이가 생기부를 읽어도 잘 구현이 돼서 보여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이 세부적인 상황들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입결을 보면 일본어과 최저가 4.66이 작년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으로 대학 들어갔습니다. 사학과 최저 등급이 6.41이에요. 평균이 3.21.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외교학과 제 학생들 중에는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들도 많아요. 평균이 2.75.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보다는 조금 뒤죠. 학종으로도 경희대 학종과 동국대 학종이 그만큼 차이가 한 0.4에서 0.5 정도 내신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최저로 들어간 학생은 4.47이다.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6.08도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2.51, 평균은 2.14. 그 동국대가 다 뭐 5점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야. 평균 그 두드림 전형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학과를 보면 경영학과는 5.21까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런데 3.27보다 높았어. 내가 2점대 썼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서류가 그 조건에 맞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얘기했던 평가 항목이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더라도 잘 눈에 보이고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절대로 3개월, 6개월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시즌이 되면 한 3개월, 6개월만 뭐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좀 근데 그거 안 돼요. 차근차근 그 기간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려고 뭐 컨설팅 하는데 가서 40만 원, 50만 원 내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컨설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걸 모르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한학과, 동국대학교에 조금 그 메리트 있는 희귀한 학과 중에 북한학과가 있는데 4.77이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최저예요. 3.13 평균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학부 3.39, 평균은 2.96, 최저는 3.39. 자, 멀티미디어 공학과 최전 7등급도 들어갔다. 이 7등급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경희대학교에서 제가 네오네상스에서 6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등급이 흔한 건 아닌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7등급이 내가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이 정확한 비교과를 해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죠. 7등급이 들어갔을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들어갔는데. 자, 참 우리나라 그 사고하는 방식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유광에너지 신소대 공학과 2.35가 평균, 그다음에 최저가 2.78. 교육학과가 2.82가 평균, 최저가 4.53. 제가 이거 강의 이제 끝나면 다음에 교대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 뭐 한 부산교대, 뭐 경인고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극학부가 연출이 2.99가 평균, 4.69가 최저. 영상학부가 2.99가 평균인데 6.3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T 융합부 신설이니까 보세요. 약학과 신설 1.77 최저가. 지금 약학부가 1.40은 서울대학교 의대 정도의 교과 전형 직윤 1.3 정도 들어갔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내신이죠. 여기서 이제 평균이 그런 학생들이 약학교대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의대를 안 가고 약학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이 다른 거니까. 융합학부가 2.66이 평균, 3.02 최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알아봤고요. 자세하게 방법도 알아봤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교대 갖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특히나 앞으로 변한 고교학점제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준비를 해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갈아서 이 생기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어떤 부분 전략적으로 내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지금 갈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서류가 된다면 노력이 물론 들어가야겠구나. 방법과 방향이 될 수 있구나가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